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더라고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11일, 현재 시각은 3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넷마블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4가지가 맞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지지구간, 추세구간 걱정은 조금 있었습니다. 신용도도 떨어진다고 하지, 뭐 게임 마케팅 비용도 돈 나가는 소리만 들어가지, 뭐 스피넥스 M&A 한다라고 하지. 걱정은 조금 됐었어요. 신용도 떨어진다. 스피넥스를 좀 무리하게 삼키는 거 아닌가. 추후에 다 이제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여기 지지 구간들 버티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살짝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반등은 오늘 좀 나와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세적인 움직임, 이런 움직임. 여기를 좀 뚫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언제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 2달 안에 결론이 나겠죠. 이거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만약에 이탈했다라고 하면 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손실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익도 크지도 않고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버티신 김에 좀 더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긴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뚫어주지 못했지만, 이 장기 평선 뚫어주지 못했지만 추세는 일단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간에서 오랜만에 매수세를 들어와 줬어요. 웰컴이죠, 웰컴. 자, 기간에서 왜 매수세가 들어왔을까?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은 덜어냈다. 일단 이전에 보면 소셜 카리노 업체 무리하게 삼켰나, 신용등급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기업의 신용도. 대폭 재정 안정성이 대폭 떨어질 것이다. 2조 5천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44%를 자금을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원래 넷마블이 투자를 잘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이 스피넥스 지주회사인 리오나르도 인터랙티브 지분 100% 인수할 계획을 밝혔다. 2조 5천억이다 보니까 인수금액에서 자기자본 5조 원에서 44부에 뭐 거의 넷마블 절반 정도만한 규모의 기업으로 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크죠. 크죠. 넷마블 유동성이 풍부하고 재무가 상태가 양호했었는데 해당 인수로 인해 이전 대비 충격이 조금 생긴 상태다. 근데 역시 넷마블이 왜 2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할까? 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카카오뱅크를 팔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넷마블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라고, 거의 뭐 투자사다라고 할 정도로 투자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넷마블이 카카오뱅크를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600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처분 금액이 4,300억 원. 주당 매각 가격이 71,907원. 7만 1,000원? 카카오뱅크 한번 주가를 보잖아요. 7만 1,000원. 7만 1,000원. 어제 종가 부근이네요. 잠깐 여기 어제 이렇게 출렁거렸던 게, 여기 이 구간대에서 계속 야금야금 팔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4,300억 원을 확보를 한 거죠. 스피넥스 인수에다가 쓸 것 같다 보인다. 2조 5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은 벌었습니다. 2조만 했으면 돼요. 2조만 했으면 되는데 2조가 5조 7천억 원의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래도 줄어들지만 그래도 부담이 안 되는 수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용등급을 대폭 저하될 것이다. 그래도 5천억 원 벌었잖아요. 일단 지분 매각으로 인수합병의 실탄을 마련했다.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 가능성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4달 진행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소셜 카지노 스피넥스, 홍콩이라고 얘기도, 홍콩의 카지노 업체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금 마련용으로 풀이되는데 시장에선 재무 리스크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카카오뱅크를 등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가지고 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카카오 게임즈도 같이 카카오 게임즈랑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라고 해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회사를 가지려면은 다른 것들도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2조 원만 반영하더라도 부채율이 83%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9월에 즉시 지급되는 2조 원. 카카오뱅크 재무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피넥스 인수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산업 시너지는 기대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도 산업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긴 한데 NC소프트는 모르겠네요. 코웨이는 좀 매각을 하기는 좀 아깝고 말이죠. 일단은 스피넥스 실적 연결과 신작 게임 출시로 매출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은 3분기부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 스피넥스 실적이 일단 내달 3분기인지 자 이게 좀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 오는 9월에 대금 80% 2조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4년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이다. 뭐 2조 원을 바로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 매각한 거를 야금야금 이제 매각을 갚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9월에 반영을 해버리면 내년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올 3분기, 4분기부터 재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가지고 4분기부터 아무래도 매출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3분기부터 9월이라고 하니까 8, 9, 10, 3분기고 3분기에부터는 9월에 인수를 한다라고 해도 10월 달에 10월, 11, 12 이렇게 되면은 4분기 3분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적은 3분기부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4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다라고 하면은 마블 퓨처 레볼루션도 있죠. 마블 퓨처 레볼루션도 있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8월부터 BTS 드림 뭐 그렇다 치고 너무 매니아틱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도 한번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봐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보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자체 IP이기 때문에 이거 실적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4월에 출시되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국내보다 해외 시장의 매출을 기대하는 게임이다. 마블 제작권, 지적재산권을 북미 웹툰 시장에서 유명세가 있다 보니 북미 시장의 성과도 주목하고 있다. 자, 다 나왔죠? 지금 넷마블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8월 달에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마블은 해외 실적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스피넥스의 매출도 4분기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용도에 대한 우려감. 사실 신용도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죠. 근데 재무 건전성들 부채 비율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채 비율이 한 80%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고 주가가 만약에 반영이 되잖아요. 재무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반영을 해서 한 1년 정도 1, 2, 3개, 4개 분기 4개 분기로 돈을 이제 좀 갚아 나가고 좀 이제 부채를 해소를 시키고 약간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게임주의 성격상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재무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들어왔을 건데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결국에는 실적이 증가가 된다,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뭐 5조 자기 자본이 5조 정도 돼요. 자기 자본이 5조 정도가 되는데 2조 가량의 기업을 삼킨 게 되니까 한 7조, 2조 5천 정도, 7조 5천 거의 뭐 8조 거품 조금 이제 프리미엄 좀 붙는다라고 하면 이 기업 하나 프리미엄 붙는다라고 하면 8조 기업 자기 자본이 8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부채 비율, 재무 건전성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매일매일 김윤주 소장님께서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자, 8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와 볼게요. 자, 9시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 시스워 현재가 2370원 기준 매수가, 1차 목표가 2440원, 현저가 222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2분 셀레믹스 현재가 21,700원 기준 매수가, 목표가는 22,350원, 현저가는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JS 코퍼레이션 현재가 21,950원, 1차 목표가 22,600원, 현저가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워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호가랑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수천 대비 매수가 6% 정도 상승을 했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유 종목은 셀레믹스, JS 코퍼레이션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매수가, 현저가, 목표가 전부 다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결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스워크 추천을 언제 해드렸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셀레믹스 추천 대비 마이너스 7%,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추천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매수가, 현저가, 목표가 전부 다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천드린 내역들 수익률 이렇게 확인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죠. VIP 회원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결산 보시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 추천 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마주 검색기 굉장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죠.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순위까지, 테마 강도 이렇게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충분히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으신데 굉장히 유용하니까 다운받으셔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